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희입니다. 최근 유시민과 신라젠 이철의 관계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를 언급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 검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찰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기자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자 통보는 명백한 규정 위반 아닙니까? 네, 문자로도 통보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과 감찰에 대해서, 특히 중요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라면은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감찰에 착수했다라는 거는요, 일종의 항명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과 신라젠의 이철 관계를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채널A의 기자인데요. 그때 언급했던 사람이 검찰의 고위 간부다. 한모 검사장이죠. 유시민이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면 나를 고소해라 라는 얘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C 보도에 대해서요,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 착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그것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좌파 판사 출신이 검찰청에 들어와서 코드 인사로 감찰본부장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총장, 총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 감찰 착수합니다. 그런데 그 감찰의 대상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모 검사장이라는 거죠. 사실 해당 검찰 간부, 한모 검사장이죠. 그리고 채널A 측이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보도 자체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도 지금 이거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작전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공작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최강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황희석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음모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실 확인 없이 감찰을 강행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법조계에 따르면요, 한동수는요, 윤 총장이 휴가인 날을 골라서 감찰에 착수하겠다라고 그냥 문자를 보내버립니다. 감찰 착수에 대해서 구두보고도 없이 문자 메시지로 그냥 일방 통보한 게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서 한동수에게 반대의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MBC와 채널A가 갖고 있는 녹취록, 녹음 파일 직접 보고 유착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에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왜냐면은 MBC가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혹시 내용을 갖다가 꼬은 건지, 아니면은 가만 봤을 때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낚시질을 한 건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보고 정상적인 상황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MBC 보도의 제보자 X라고 알려져 있고, 그 페이스북 이름으로는 이호아로 알려져 있고, 또 본명은 지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과 순수성에도 의문이 간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지모 씨, 제보자 X가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번 유죄 선고를 받은 전과자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사기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사람 말을 믿느냐, 아니면은 검사 말을 믿느냐,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기 혐의로 여러 번 유죄를 받은 전과자가 친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이 지모 씨의 SNS에 따르면은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소주 한 잔 사라라는 식의 SNS를 올린 바가 있죠. 물론 서로가 모르는 사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모 씨가 사실 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유시민뿐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의 변호인이 그 민주당의 안양에서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뭔가 순수성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확인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검이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씨와 채널A 기자 간에 녹취록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내주질 않고 있어요. 아니, 당당하면은 검찰에 보내줘야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청 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모 검사장의 실명까지도 거론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혹시 혹여나 유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MBC는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언론사의 사주 집안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어야 되는 거면요, 보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마치 카드로서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랑 다른 언론사 사주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는요, 씨도 맥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대검은요, 법무부에 보도 속의 녹취록 당사자가 그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인 한모 검사장이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과 상관없이 추미애는 지금 감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에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공문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누구나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동수라는 자의 감찰 문자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중요 감찰 사건의 경우에는 감찰부장이 의무적으로 감찰 개시 여부를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총장과의 이견이 있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감찰을 결정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요 감찰 사건이라 한다면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의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감찰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비위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부장이 마음대로 감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이렇게 감찰을 추진하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건 중에 하나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요,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녹취록 다 까보자. 그러면은 진실이 밝혀지겠죠. 저자들은요, 지금 감찰을 녹취록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찰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료를 다 까봐야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내용을 다 까면요, 그 뒤에 흑막도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거꾸로 MBC 보도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감찰 착수를 통보하고 나선 배경을 두고 법무부와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장 볼 때 힘듭니다. 김치 하려면요, 김치 사야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지, 들고 와야지, 뭐 와서 또 버무려야지, 안 도와주면 짜증나지.
야, 그래봐야 집에서 하는 거 몇 킬로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포기김치 국산입니다. 고춧가루 국산입니다. 5.5 깍두기 500g 포함해서 6kg가 3만원. 애국자가 만듭니다.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태극기 나오신 애국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김치를 제공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포기김치 5.5 깍두기 500g, 예, 총각김치 5.5 깍두기 500g 해갖고 35,000원. 굉장히 쌉니다. 010-6727-4982 예,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답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오메기떡, 김치 다 맛있는 댓글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실 것 같으면 댓글 좀 많이 봐주세요. 자, 요 김치는 또 우리 홍철기 부장이 잘 설명해. 예, 이 김치가요 정말 맛있어요. 일단 아삭아삭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보통 김치 먹을 때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눅눅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풀어지면은 이게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특히 이거 총각김치, 전 완전히 총각김치 팬이 됐는데 알싸한 맛이 들기 진짜 때문에 맛있어. 예, 이 총각김치 딱 2조각이면은 밥이 한 공기가 사라집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좋은데 저희 와이프가 3만원, 35,000원이라는 얘기 듣고 6kg에 그것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격만 딱 듣더니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국산이냐? 당연히 국산이죠. 해남 배추로 만든 국산이고요. 해남 배추. 예, 그리고 고춧가루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식당에서 김치를 만들 때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국산이랑 중국산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향을 좀 타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진짜 국산 고춧가루기 때문에 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춧가루 맨날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 쇠가루라도 들어있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중국산 보면 그런 걱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산 고춧가루니까요. 국산 고춧가루 얼마나 고추가 비쌉니까? 그 맛있는 비싼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팍팍 뿌려가지고 만든 김치. 근데 값이 3만원. 그것도 6kg에. 이거는요.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광고비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 010-6727-4982로 문자 주문 주시는데요. 해남김치가 좀 두툼해요. 그래서 받으시면은 한 이틀, 3일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고냉지 김치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는요, 김치가 후들후들해요. 국산 배추, 그 다음에 국산 고춧가루로 양념된, 예, 우리 신의 한수 김치 010-6727-4982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